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상균 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하는 거짓말이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왜 거짓말이에요, 근데? 좋은 아침이 아닌 거죠. 오늘도 또 시작됐다. 아침은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조금 더 자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저 쫄딱 다 맞고 왔어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운동화 신고 오셨어요? 네, 지금 발 다 젖었어요. 어떡하지? 맨발로 하세요. 발은 안 보이니까. 네, 맨발이 청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뭐 냄새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네. 네. 빈센트님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촌철님들 반갑습니다. 맨날 운동하면서 듣다가 오늘은 비가 와서 생방을 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비가 온다고 운동을 지금 걸으신 겁니까? 비가 와도 하셔야죠. 또 꼰대 본능 혼내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그 심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비 오면 이상하게 운동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4197님, 제이비 비가 와서 좋아요. 오늘도 삐딱선과 함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고요. 더위는 조금 가시긴 하겠네요. 네, 아이고 또 제이비 운동화 젖었다니까 많은 분들은 또 걱정을 해주고 계시네요. 토토로님, 제이비 감기 들면 어떡하죠? 네. 네. 집에서 쉬어야죠. 뭐. 먼저 가을님. 추석이라고 오가는 자식도 많지 않은데 시장 보러 가자는 86 되신 시어머니 모시고 나서는 길입니다. 지갑은 얇고 물가는 높으니 언제쯤 시장에 활기가 돌까요? 시선 집중이 합격 맛집, 금메달 맛집으로 유명한데 이걸 넘어서 경제 맛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너무 과한 기대신 것 같고요. 경제까지 어떻게 저희가 하기는 좀 거시기하고 시어머님이 86이라고요? 네. 근데 시장을 다니세요. 정정하시네요. 정말.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제 맛집으로 또 거듭나길 위해서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또 비밀병기가 있잖아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네. 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제적 참견 시점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경제 맛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 경제나 좀 잘 챙기기를 저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9001님. 양구는 비가 안 와요. 강원도 양구. 네, 배추 위에서 비가 와야 하는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오늘 비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조금 이쪽에 집중이 되는 것 같고 남쪽은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또 오늘은 안 온다 그러네요. 지금 밖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모르는데 1시간 전만 해도 거의 퍼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네. 새벽에 빗소리가 깼었는데 아무튼 추석을 앞두고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좀 좋겠고요. 이 비가 물러가면 더위가 좀 식히려나 기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렇지는 또 않다고 합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징한 더위입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비공개로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흰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의 간식을 사들고 찾았다고 합니다. 이 CCTV 관제실, 보트 계류장 등 감시와 구조 관련 장비가 마련된 곳을 둘러봤고 용강지구대 순찰 인력과 함께 마포대교를 걸으면서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걸리는 게 하나 있다. 뭡니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이 있던데요. 브리핑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걸리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거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겁니까? 자, 이 지적이 타당하다면 2차 문제 제기도 성립이 되는데요. 이 브리핑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작성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용산의 실무진들이 작성을 했겠죠. 그럼 도대체 용산 실무자들의 시선과 인식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 그리고 계통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표현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용산의 실무지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거리낌 없이 쓴다?
그럼 도대체 이들은 김건희 여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냐라는 의문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많은 언론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긴 했는데요. 한성님이 근데 비공개 뜻이 뭐예요, JB? 라고 좀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사전 고지 없이 기자들 없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후회는 알린다. 네. 테리 공구님은 JB 그러면 피자 치킨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 확인은 됐습니까? 저도 그건 궁금했는데 너무 뭐한 것 같아서 뺐습니다만 뭐 개인 돈으로 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네, 오늘 중앙일보 칼럼란에 뭐 이런 얘기가 실렸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껏 본인에게 불리한 여론이 끌어오르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졌다 싶으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자살 예방 관련한 행보도 그런 거 일환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사진을 18장이나 올렸다. 네. 네, 뭐 공개한 사진을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현장 근무자를 챙기는 민생 행보라기보다는 상급자가 현장 시차라는 느낌이 물씬 나는 것도 사실이다. 뭐 요렇게 칼럼에 적어뒀더라고요. 뭐. 국민이 어떻게 느낄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게 추석 민심에도 좀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추석 인사도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희가 여기서 뭐 굳이 예단 안 하고 뭐 국민 한 분 한 분이 알아서 평가를 하시겠지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의사 의대생 커뮤니티에 국민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한 작성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 일을 안 할수록 상대적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건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리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니까. 개, 돼지들 인터넷으로 욕 XX 하다가도 본인이나 주변 가족 아프면 바로 주변에 의사 있나 찾을 걸? 이러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뭐 사실 국민이 뒤져도 별 상관없긴 하다. XXX들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 XXX들에 대한 혐오 증오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히틀러가 이해된다. 정부가 정신 차리려면 더 죽어나가야 한다. 라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JB가 지금 인용해서 읽어주신 건데 사실 들으면서 약간 놀라운 글이에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 자리에서 도덕적 지탄이나 당위적 비판 같은 거 할 생각 없습니다. 입만 아프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기에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는 다수는 아닐까라고 기대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믿음 놓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의 글의 작성자 이름과 내용이 엇비슷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한 사람 내지 극히 일부 극소수가 이런 걸 올린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세상에는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어디에나 꼭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한 집단 전체를 싸잡아서 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인데요. 다만 이런 몰지각한 글이 자주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국민의 시선에 나를 서게 만들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바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다수라면 몰지각한 글도 자주 반복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들은 고립됩니다. 지금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해법으로 모색해 보려고 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이 8개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17개 시도 소재 34개 병원에 보내서 현장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제 브리핑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한 의견 청취 결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수련병원, 즉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응급병원 역량이 축소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 중이나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사직과 인력난, 배후 문제 심화 등을 호소했다. 그리고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 행동을 계기로 해서 부각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대로 치유해야 된다는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제기했다. 그리고 아무튼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가졌던 생각, 세상에 이걸 모르는 국민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껏 이 정도 의견을 청취하려고 그 많은 실무진들을 출장 보냈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게 뭐냐면 8개 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입니다. 8개 수석실이면 자 이번에 의료 대란과 관련된 수석실이 이 8개 수석실 가운데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나머지 수석실에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뭐라는 겁니까? 비전문가들이라는 겁니다. 비전문가들을 어찌 보면 가장 전문적인 영역에 가장 그 복잡한 문제에 파견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애시당초 이 시도 자체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이었는가부터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비서관실뿐만 아니라 지금 정무, 시민사회, 경제 등 의료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비서관들이 총동원돼서 현장에 파견이 됐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렇게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뭔데요? 원칙 고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더마카도 그 차원에서 지금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들었어요. 근데 들어도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국민들이 심각해하는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보고가 다 된 건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어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연합뉴스 TV에 출연을 해서 여야적은 준비가 됐다. 관건은 의료계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차라리 병원에 보낼 게 아니라 지금 의료단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맨투맨으로 의료단체에 한 명 한 명씩 파견해서 진짜 밀착 마크를 해가지고 자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은밀하고 심층적으로 도대체 뭐가 문제고 뭐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접근했다면 그런 협상이나 해법을 모색해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현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됐던 거 아닙니까? 왜 시간 낭비하고 인력 낭비합니까? 아니 그래서 아주 특별한 뭐를 그러니까 새롭게 캐치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보도를 탄 브리핑 내용품 이거 언론 다 보도됐던 거잖아요. 네. 그럼 언론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까 여기에? 뭡니까 도대체? 어제 SBS 기자가 그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가 14곳이래요. 그 14곳에 기자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거냐? 그랬더니 참여하겠다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하고요. 2곳이 긍정적으로 논의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지금 장상윤 수석도 그렇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그렇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 나온 곳 한 2개 단체가 이제 거론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SBS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참여하겠다고 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렇게 보도를 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그래서 다음 스텝이 뭐냐. 전 이게 궁금한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네. 어떤 말을 할지 좀 주목해보고요. 제비가 제일 먼저 전해주신 게 사실 의사가 올린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나킴님은 누군지 찾아서 의사 면허증 박탈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권광윤님 글 쓴 의사가 환자네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한성님 어디에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반드시 있네요. 라고 하셨고 마징가님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애로사항 지금 할 필요가 있나요? 진작 좀 하시지. 제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당 홍보국이 10일부터 당원들의 온라인 게시판인 당원톡 여기에 글을 올릴 수 있는 횟수를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당원 1인당 하루에 3번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하고요. 내용의 제한도 뒀다고 하는데 동일한 내용을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도배글, 가짜뉴스나 욕설, 막말, 비속어, 혐오 조장이 담긴 게시물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을 전한 국민일보는 윤환 갈등에 주목을 했더라고요. 의대 증원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 같이 두 사람 간의 입장차가 발생을 했을 때 친한 성향과 친윤 성향의 당원들이 갈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쏟아내면서 온라인 내전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조치 아니냐. 이런 분석을 곁들였고요. 기사에. 근데 이런 그러니까 배경 분석과는 별도로 이 조치의 타당성도 한번 짚어봄직합니다. 자, 가짜 뉴스나 욕설, 막말, 혐오글 이걸 제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논란거리는 하루에 3번으로 글 올리는 걸 제한한 걸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은 당원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당원의 참여를 양적으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배질을 하는 일부 당원의 의견이 과다 대표됨으로써 당심이 왜곡되는 걸 막는 고육책일 수도 있다라는 진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건데 판단과 평가는 촌철님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수왕님이 게시판도 입틀막인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민경호님은 듣기 싫은 말 안 듣겠다는 거겠죠? 라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당원들의 평가가 전 또 좀 궁금해지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또 간병 살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이 지난 3월에 경남 양산 자택에서 부인을 목졸라 살해해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사연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부인은 10년 전쯤에 뇌 관련 질환으로 신체 한쪽이 마비가 됐고 지난해에는 집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런 부인을 병간호하면서 지내왔는데 병원비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2년 전에는 자신도 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여기에 디스크 증세까지 심해져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범행 당일 하루 전에 구입했던 복권의 당첨 번호를 조회했으나 낙첨된 것을 알고 낙심해서 범행을 결심했고 부인과 술을 함께 나눠 마신 다음에 살해를 했고요. 경찰에 바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약 10년간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부양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무진님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어른들 말씀이 조금 공감이 됩니다. 상록수님 안타깝네요 라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남편이 부인을 병간호하면서도 회사를 다녔다라는 점입니다. 벌이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토막 사실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 벌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의 빚을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벌이를 했다고 해도 감당이 안 될 수준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더 나가봅시다. 복권 당첨에 기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꽝이었던 거 확인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범행을 결심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건데 뭐냐면 거의 절망적 상황이었고 그 요행의 수에 어떤 기댈 만큼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재판부의 정상 참작 이전에 사회 그리고 국가의 사정 참작 도대체 이건 왜 발동이 안 될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좀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까지 발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하면 또 이런저런 요건 따지는 이야기가 따라 붙을 겁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 따라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최소한으로 한번 말해 봅시다. 남편도 뇌경색의 디스크로 경제 활동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시점부터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을 좀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는 사례여서 좀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김일웅 님이 사회 약자에게 시선 집중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많은 분들이 역시나 아프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또 지금 의료 갈등 얘기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진선 님이 참 정치권 의료계 누가 못하는지 경쟁 중인가요? 이런 문제까지 살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